생활의 풍요로움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일본 언론. 지난 9월 12일 대표적 현안 매체인 현대비즈니스에서는 2021년 한국은 드디어 생활의 풍요로움에서 일본을 추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경우에는 GDP를 보면 되지만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GDP를 인구수로 나눈 수치인 1인당 GDP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유엔의 1인당 GDP의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의 한국은 279달러로 187개국 중 126위, 1980년에는 1708달러로 85위를 차지해 상위 절반에 랭크될 정도로 일본과의 차이도 좁혀졌다. 1990년에는 6508달러로 56위, 2000년은 11,852달러로 48위, 2010년은 23,087달러로 37위로 꾸준하게 순위도 상승했다. 1994년에 10,000달러, 2006년에 20,000달러, 2017년에는 30,000달러를 넘었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의 추계치는 31,246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 31위로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1990년의 일본의 1인당 GDP가 25,380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6,733달러이며 일본을 100이라고 하면 한국은 27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일본이 43,043달러, 한국은 전설한 바와 같이 31,246달러이며 일본을 100이라고 하면 한국은 73까지 추격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한일의 1인당 GDP는 차이가 좁혀졌지만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 1인당 GDP의 약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본 수치는 우리가 평소 보는 환율로 측정한 1인당 GDP이지만 이 1인당 GDP에서는 그것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행복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환율은 특위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과대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화가 과소평가되면 달러화의 1인당 GDP가 크게 저하된다. 각국의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는 환율에 의해서 달러로 환산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에서 정해지는 환율로 환산한 1인당 GDP에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의 약점을 극복하는 통화의 환산 방법으로 구매력 평가가 있다. 즉 통화의 구매력에 착안한 환율인 구매력 평가로 통화를 환산하는 것이 1인당 GDP의 의미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2024년까지 차이는 벌어진다는 내용입니다. IMF는 구매력 평가로 달러로 환산한 각국의 1인당 GDP를 공표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일본이 46,827달러, 한국이 46,452달러로 한일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숫자가 공표된 2024년까지 한국이 차이를 벌려간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20년에 한일 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크게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양국의 2020년 1인당 GDP는 과대하게 추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한일 양국 모두 과대하게 추계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으며 한일 간에 거의 차이가 없고 2021년에 한국이 일본을 따돌리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일본을 뒤쫓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바로 뒤에 한국이 달리면서 일본을 앞지르려고 한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기사를 본 일본 넷 우익들이 몰려와서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추우니까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자유로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곳곳에서 시위를 즐기거나 이것을 생활의 풍요로움이라고 한다면 이미 일본을 앞질렀군요. 다음 댓글입니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높지만 그 대부분은 재벌이 가지고 있다. 일반인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실업률 등의 지표가 나타내고 있고 돈을 가진 사람의 자녀가 부정입학하면 국민이 매우 거센 분노가 되는 것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평균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이 아직도 부유하지만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이 미덕이잖아. 다음 댓글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높다. 게다가 한국의 실업률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이 들어있지 않아 OECD 기준 실업률은 8%를 넘는다. 금년은 코로나로 10%를 넘을 것이다. 생활의 풍요로움의 요인으로는 엄청나게 단점. 다음 댓글입니다. GDP의 숫자는 일본과 한국의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일본은 국내만이고 한국은 국내, 해외를 더한 숫자. 한국민은 이런 걸 모를 겁니다. 문정권은 적당한 숫자만 내놓으며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일본을 추월한다는 것은 실소할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의 풍요로움이란 인격 형성에 있어서도 온화해야 하지만 반일 활동이나 일장기에 있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미술적 표현력에도 가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한 아직도 삼류라고 생각해버린다. 만일 일본을 앞질렀을 때는 한국에서는 환희에 넘치겠지만 일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해외 매출도 국내에 가산하여 계상하고 있는 것은 유명. 요컨대 황금할 수 없는 애환 보유액과 같은 숫자네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몰랐던 건지 속이고 싶었던 건지 초조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지 일본을 낮추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악질 매스컴의 주의를. 다음 댓글입니다. 왜 한국과 비교하는 것일까? 이런 국제법도 지키지 않는 품이 없는 거짓말쟁이 나라와 굳이 비교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일본은 국제사회를 보면 된다. 일부러 이웃 나라라고 상대할 필요는 없다. 이상입니다.